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항해를 마쳤습니다. 개막 전 인사 문제부터 성비 의혹 등으로 내홍을 겪으며 영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250여 명이 의병 제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이 1년여가 됐습니다. 이 기간 지방의원 의정 연수는 어땠는지 취재했습니다. 부산항 일부도에 시등록 문화재 등록이 추진되면서 중구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경우 강력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열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인사 문제부터 성비 의혹까지 개막 전부터 내홍을 겪으며 영화제 개최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관객들의 호응 속에 마무리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총 관람객은 14만여 명, 지난해보다 2만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예산 삭감 속에 공식 초청작이 209편으로 33편 줄었고 상영관 2개, 유효 좌석수 3만 5천여 석이 줄어든 여파입니다. 하지만 객석 점유율은 오히려 지난해 74%에서 올해 82%로 늘어났습니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내실 있는 운영이 관객들의 호응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 인도네시아 영화 등 영화제가 마련한 특별전이 호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 다른 나라들로부터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인도네시아처럼 좀 다뤄주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아마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집행위원장 없이 영화제가 치러졌지만 개막식 호스트로 나선 송강호와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수상한 주윤발 등 유명 배우와 감독들이 다수 참석해 축제를 빛냈습니다. 올해 18회를 맞은 아시아 콘텐츠 앤 필름 마켓은 49개 국가에서 2,400여 명이 찾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프로젝트 마켓과 스토리 마켓 역시 비즈니스 미팅 등에서 최다 기록을 세우며 아시아 최대 공동 제작 시장임을 입증했습니다. 총 1,826건의 미팅이 이뤄졌고 피칭, 포럼, 세미나 등 30개 세션의 컨퍼런스도 진행돼 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별탈 없이 마무리됐지만 내년이 문제입니다. 정부가 영화제 지원 예산 삭감을 결정하면서 내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도 크게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서 영화제들의 예산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영화제, 발전하는 영화제, 성장하는 영화제를 위해서 저는 이러한 조치가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영화제들끼리 좀 연대해서 이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렇게 나아가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꼭 재고를. 현재 공석이 된 집행위원회 구성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려를 딛고 관객들의 호응 속에 막을 내린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내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전남에서는 여수에 이어 15년 만에 목포를 중심으로 경기가 치러지는데요. 7일 동안 49개 종목에서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붉게 타오르는 불꽃이 목포시청에 도착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 개막일에 맞춰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강화도 만이산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4곳에서 채화된 성화.
모두 600여 명의 손을 거쳐 전남 22개 시군을 순회한 뒤 주 개최지에서 불을 밝히며 104회 전국체전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전국체전이 오늘부터 펼쳐집니다. 친절과 미소로 감동체전, 화합체전, 성공체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합시다. 전국체전이 전남에서 열리는 건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8년 여수에서 대회가 치러졌고 그보다 앞선 시기에는 전남도청이 소재한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의 구호는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 주 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전남 70개 경기장에서는 축구와 배구, 유도 등 49개 종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수한 기량을 뽐낸 스타 선수와 해외 동포들이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안전체전, 감동체전, 문화관광체전을 비롯해 손님맞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전국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합과 감동을 전하는 문화체전을 목표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 104회 전국체전. 국내 스포츠계 간판 스타와 유망주들도 전국체전에 합류하면서 대회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현승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정신질환을 사유로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은 병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병 제대한 병사는 육군 180명, 공군 39명, 해병대 18명, 해군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입영 후 기과 조치된 병사 3만 2천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정신과 사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승 의원은 정신질환으로 군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정신질환 판단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중구의회가 부산항 제1부두 문화재 등록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부산항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부산시가 주민 의견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이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보다 중요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시문화재위원회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고 그만큼 책임도 커졌는데요. 그간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 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개선됐을까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도 중 안내자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요구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던 경북 예천군 의회. 해당 의원들은 결국 제명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서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이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권한은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물음표가 붙어있는 지방의원 의정 연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좀 나아졌을까? 출장 일정에 유명 관광지 탐방은 여전히 필수 코스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박물관을 더 봤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 배우자와 함께 연수 일정 일부를 동행하면서 구설에 오른 지방의원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 것은 그거 맞아요. 식사나 뭐 하실 때 이거 그분이 돈 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연수를 떠났다가 기내 음주 소란에 동료 의원들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등 문제는 천태만상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강하게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년 전 의원들의 연수 셀프 심사를 막고 부당한 연수에 대해선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도 이를 적용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됐습니다. 연수 자체의 당위성이 부족하다 보니 보고서는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고 정책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드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선진지가 많지 않다. 일단 그렇다면 좀 횟수를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연수나 내용들을 좀 투명하게 운영해서 이제라도 시민 눈높이에 맞게 내실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 막연하게 평안한 전원생활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북 청도에서 한 달 살아보고 귀농 귀촌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를 넘어 지역 정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살기 체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 강남면 도예공방. 청도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흙을 빚으며 도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간물 염색 체험도 하고 떡 만들기 체험도 하고 오늘은 이제 도자기 체험을 하러 왔었는데 저는 목공의 체험도 좋고 도자기 체험도 좋은데 청도 오게 되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부산에서 온 손지아 씨는 청도에서 한 달 살면서 영농 실습을 통한 농촌 체험과 선배 귀농 귀촌인과의 만남, 농촌마을 탐방, 농촌 정서 이해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우선은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어르신들하고 화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부감을 못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다가 오니까 텃세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 텃세라는 게 그렇게 없다고 느껴져요. 우선 그런 거를 없애줘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화합도 많이 해주고 자원봉사도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기능 제보하고 경로당도 가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어딜 가던가 텃세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살아보면서 네. 관계가 먼저 형성이 좀 네네. 되는 거네요. 네, 관계 형성을 먼저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청도군은 청장년 귀농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거지와 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다양한 영농 체험 활동, 문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귀농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귀농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리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에 퇴직 후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인 정원종 씨는 청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 귀촌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행정기관부터 또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까지 전부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이런 귀농을 도와주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보였고요.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보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에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해양 레저 시즌을 알리기 위한 홍보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송정서핑업체는 전국에서 파도 빈도수가 가장 높고 한겨울에도 평균 수온이 13도에서 14도를 유지하는 송정바다에 가을 서핑 시즌이 시작됐음을 알리기 위해 홍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벤트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되며 송정에서 서핑하는 모습이나 블루라인 파크 해변 열차를 이용하는 모습을 담은 콘텐츠를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게시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참여자 300명에게는 송정동 서핑업체 강습 또는 렌탈 만원 할인권이 증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10번째를 맞이한 낙동강 구포나루 축제가 13일 개막해 주말까지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5가지 즐거움이라는 오호락을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드론 아트쇼와 트로트 콘서트,
구포나루 가요제 등이 축제를 뜨겁게 달굽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부스들이 운영될 예정입니다.